나 문장 찾아봤어. 문장? 문장. 자, 보죠. 네, 6번입니다. 흰 공 5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곳에서 2개를 꺼낸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2개가 모두 같은 색.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9C2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사건이 흰 공 2개를 뽑는 경우, 검은 공 2개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흰 공 2개 뽑는 경우와 검은 공 2개 뽑는 사건은 서로 무슨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이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경우의 수를 5C2 플러스 4C2 그냥 이게 끝이죠. 썰렁하죠? 이 부분 썰렁해요. 두 번째, 자 101장에 참가할 학교 대표 2명을 선발하는데 1학년이 5명, 2학년이 4명, 그 다음에 3학년이 그 다음에 3명이죠. 여기서 이제 대표 2명을 뽑습니다. 이 2명이 같은 학년, 문제 되게 재미없죠? 네. 같은 학년. 얘도 어때요? 같은 학년 두고 뽑는 사건 자체가 다 배반 사건들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몇 C면 12C 12C 2분의 1학년 2명 5C 2학년 4C 그 다음에 3C 이거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죠. 네. 이게 다죠? 이거 진짜 별거 없네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올 때 좀 많이 좀 풀어 오시면 되겠죠. (7번)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3개의 주사위.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6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근데 적어도 2개의 눈이 같은 사건의 확률을 구해봐라. 그럼 전체에서 어때요? 모두 다른 경우를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세 눈이 모두 다른 경우. 그럼 세 눈이 모두 다른 이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는 6의 세제곱일 거고 모두 달라야 된대요. 그럼 이제 1부터 6까지 숫자 몇 개? 6개 중에 몇 개 선택하죠? 3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3개 주사위니까 3팩 또는 6P3으로 해도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1 마이너스 이게 그냥 답이 되겠죠? 재미없네. 재미없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세 눈의 곱이 전체 3개의 곱이 3의 배수. 숫자를 보면 1, 2, 3, 4, 5, 6 인데 3의 배수는 어쨌든 3하고 6이 들어가면 3의 배수가 돼.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면 3의 배수잖아요. 이 얘기 말로 하면은 3개 중에 적어도 한 개가 3의 배수다. 그래서 여사건을 생각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뭐예요? 모두 3개 모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확률은 1 마이너스 전체 경우의 수 6의 세제곱분의 3의 배수 아닌 거 몇 개 있죠? 4개 있죠? 각각 4개씩이 되겠죠? 4의 몇 제곱? 3제곱으로 끝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확률편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숙제 체크를 해보면 3단원 실력 따지기 싹 다 풀어오시고요. 여기 좀 많죠? 가입을 3단원 실력 따지기가 문제 수가 몇 개니? 20개? 20개가 안 돼. 아니네. 10개네. 얼마 안 되네요.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3단원 실력 따지기하고 4단원 1-1부터 지금 한 거 7-3까지인가요? 7-3까지. 그 다음에 라센 확률편. 지금 라센 없어도 지금 잘 그냥 잠깐 제가 지금 유형 몇 개 혹시 안 푼 거 있으면 꼭 체크해서 좀 드릴 거니까요. 잠깐만 이게 라센이 190번부터 진행이 될 건데 일주일이니까 그냥 그래요. 이렇게 244번 리뷰 전까지만 확률 해당하는 거 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크게 부담 없을 거고요. 맞죠? 부담 없어요. 부담 없는 양이고.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라이프센에서 잠깐만 내려보자. 아, 네네. 네, 뭐 별로 딱히 유형 안 잡힐 만한 문제는 없네요. 라이프센에서는 그냥 과제로 좀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몰라. 롯데리아 가서 뭐가 뒤집갈래? 아니면 진짜 아무랑 호텔을 가서 뭐가 할까요? 아 그럴 건 놀수는 뭐? 놀수는 그날 이거랑 같이 안 가요. 그때 아 그날 쉽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조건부 확률편 내용 정도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시행 확률 내용 정도만 한번
정리하고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하고요. 내용만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교재 자체, 여러 가지 교재들 보면 교재 자체가 이제 확률통계 세부 재편성되면서 어떤 조금 자녀들 유형이 좀 많이 조금 빠진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제한을 시켰네요. 예전보다 확실히. 그러다 보니 쉬워요. 간단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학이 치중한 시간 자체가 예전보다는 그렇다고 줄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번에 다 동아스 때 얘기했지만 혹시 내가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돌리신 분도 있고 또 중간에라도 혹시라도 불안해서 또 돌리는 그러니까 보통 6월 끝나고도 은근히 많이 돌려요. 자기가 그랬을 때 정말 자기가 수학 공부량을 줄이기 위해서 돌리면 망합니다. 정말 핵망해요. 핵으로 말해요. 그냥 핵폭탄 맞아버려요. 다 죽어요. 그냥 같이 다 죽는 게 아니라 하고 있던 수학 공부량 절대량은 줄이시면 안 되고요. 이과 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 공부 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3분의 2는 수학에 매진해야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당연히 다들 1등급 목표로 해야 되는 거고요. 수능에서. 그리고 정시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때부터 맞나? 아니 본격적으로 40% 확정은 아닌데 그래도 비율이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근데 실질이 40%가 넘어요. 정시로 뽑히는 인원이. 저희 대학들이 다. 일부 대학들은 50% 넘는 데도 많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문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수학의 표준 점수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남들보다 하나만 더 맞추면 진짜 우와! 많이 바뀌어요. 모든 게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왜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도 여러분들이 미국 하면 뭐 대학 입시 뭐 널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주요 주립대나 아이비 리그 쪽 이쪽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장난 아닙니다. 그쪽도요. 거기도 뭐 다 과외 있고요. 아카데미에 가서 학원 다 있고요. 살벌해요. 거기도. 일본도 마찬가지. 뭐 중국도 더 하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본 게 국가에서 대학교에 지원금이 나가죠. 아시죠?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딜까요? 당연히 서울대입니다. 그러면은 한 1인당 서울대에 1년 동안 1인당 지원되는 금액 평균을 계산해 보면 얼마인지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얼마였더라 내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꽤 많아요. 꽤 커요. 몇 천만 원 돼요. 이만큼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자 서울대 기준으로 그 다음 대학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디예요? 연대하고 고대 이 정도죠? 네. 얘네들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서울대 정확하게 절반이에요. 정확하게 절반. 자, 그 밑에 또 대학들은 여기에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게 서울 주요 15개 대학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럼 점점점 어떨까요? 총액은 커져요. 네. 총액 얘기한 거죠? 네. 아 역시. 네. 근데 그 얘기는 근데 그만큼 실제로
학교 타이틀이 바뀌는 순간 아직까지 근데 앞으로도 크게 바뀌진 않을 거고요.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기회 비용 이게 엄청나게 기하급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몇 배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얘기했나? 내 목표가 정확하게 최소한 2학기는 무조건 가야겠다 목표를 정했으면 재수를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절대. 재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최선이죠. 하지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사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죠. 당연히 더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요. 실제로. 하지만 내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시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제발. 그냥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 메커니즘이 그래요. 힘들면 피하게끔 우리는 반응을 일으켜요. 몸 자체가 원래 회로 자체가 몸 신경 회로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통증을 더 쉽게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루 동안 기분이 나쁘거나 좀 언짢은 일이 더 많을까요? 기쁜 일이 더 많을까요? 힘든 것보다. 그런 게 더 많아요. 힘든 게.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그 몸 구조 자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피하게끔 빨리 느껴야 피하거든요. 왜? 생존을 위해서. 실제로 기쁜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이런 것들을 힘들죠. 많이 힘들어. 피하고 싶긴 하지만 그 반응이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은 반응이에요. 약간 좀 덤대하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목표하는 바를 제발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곱하기 거의 2배수는 더 살았으니까 살아봤으니까 내가 느끼는 바로는 내가 정말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없었다는 뭐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재반 상황도 있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좀 빨리 좀 찾거나 목표하는 바 있으면 그걸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룰 수 있게끔 거기에 매진해서 목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게 시간이 조금은 1년 그 정도는 더 늦춰져도 오히려 성취했을 때 나중에 내가 펼쳐지는 나의 기회비용 여러 가지가 훨씬 좋아진다라는 거 그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막 시간 끌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3학년이다 보니 참 힘들죠. 앞으로 남이 이제 막 어때요?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보면 그때부터 후덜덜거리기 시작해요. 야, 딸려.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런 점수나 이런 거에. 잘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라고 했을 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좀 덜 됐는지를 잘 판단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들을 볼 때 스스로 개인적인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시험 안쪽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단순히 1번부터 쭉 끝까지 주르륵 이렇게 잘 안 풀잖아요. 요즘 이제는. 어느 정도 과목별로 자기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그런 것들을 계속 수정 보완 해나가면서 어떻게든 잘 찍는 방법도 익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그런 절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학년을 생활을 해나갈 때는 그런 절실함. 누가 30번 하나 맞추고 못 맞추고 그거 맞추고 못 맞추고 누가 알아줘요? 아니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정일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그 정도로 절실함을 가지시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했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계속 메꾸려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완성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계속 이거 딴소리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어딜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를 보고 또 어때요? 또 대학 가서도 시험 보고 나중에 이제 취업해서 또 시험 보고 그죠? 뭔가를 준비해서 시험들을 봅니다. 그런데 항상 점수는 실력은 그냥 가끔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올라가요. 하면 상승을 하죠. 나에 대한 지식은. 근데 점수는 이상하게 많지 거의 계단식으로 올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계단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여기 있을 때예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집중하면 점핑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했는데 점수는 아씨 그럴 때가 있어요. 와요. 단 어떤 사람만 노력한 사람만 있다. 노력 안 했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있죠.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근데 이 시기에 내가 그러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나는 정말 내 나름대로 그냥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해왔는데 내 점수가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건 딱히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이리만치 점수가 안 올라.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때입니다. 이때에 내가 갑자기 내 패턴이 느슨해지거나 이런 아주 좋을 때거든요. 근데 조금만 버티세요. 이 시기구나 생각하고 조금만 그게 길어야 한 달이에요. 길어야 한 달. 반드시 점핑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건 제가 약속할게요. 단 정말 절실하게 두 번 태어나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싶을 정도 그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잘 갔던 애들 보면 다시 와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의대 간 애가 있어요. 의대 공부 장난이 아니거든요. 양이. 여러분들 수능 이 공부 양 절대량 자체가 훨씬 많아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도 3학년을 다시 하기 싫대. 그 정도로 걔는 처절하게 했었죠.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3학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근데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내가 목표하는 바를 어디에서든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딱히 없잖아요. 지금. 걱정할 거 뭐밖에 없어요. 입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돈 벌어하라고 그래? 내가 부양가족이 있어?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 받아들이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학원 다니는 애들 대부분 보면 근데 왜 점수 차이가 그렇게 날까?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그런 절실함. 그거 하나 진짜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굉장히 타이틀이 좋은 학교 가기는 쉽지 않아요. 솔직히 경기권에서는 특히나 서울 경기권에서는요. 그걸 깨는 건 정시예요. 또한 하나가. 그래서 내가 1점대가 솔직히 내가 까놓고 얘기해서 내신이 평점 1점대가 아니다. 그러면은 죽어라 진짜 정시 파면서 뭐 내신도 어느 정도 혹시 모르게 해야 되니까 정시로 죽어라 파야 돼요. 죽어라. 점핑 됩니다. 정시 5,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여러분들은 솔직히
학원과 뭉쳐있는 지역, 대치, 여기, 분당, 그 다음에 일산, 일구, 저기 도봉, 목동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요 굉장히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모든 과목을 정말 쉽게 빠르고 쉽게 취업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나게. 근데 지방 쪽 보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쪽에서는 수시에 목매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혜택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은 그래도 이런 지역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건 네. 진짜로요, 진짜로. 그렇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 어쨌든 네, 시간 많이 갔네. 조건부 확률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놓죠. 분모의 제한이다. 분모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주사위를 이렇게 보죠. 주사위가 이제 1에서부터 2, 3, 4, 5, 6이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집합 A는 2, 4, 6이 될 거고요. 홀수가 아니라 소수.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얘는 2, 3, 5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그냥 PA는 뭐가 돼요? PA는 그냥 6분의 3 해서 2분의 1 그냥 끝났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은 전 사건 우선 벤다이어는 조금만 다시 한번 A가 B가 있고 2, 4, 6, 3, 5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보면 말로써 A가 일어날 때 사건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봐요. 이게 바로 이제 조건부 확률이 돼요. 전체 중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날 때 이렇게 여기가 뭐예요? 분모를 제한하고 있죠. 분모를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A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얘가 여기가 분모를 제한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A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는 사건 1이고요. A가 일어나는 경우 몇 가지예요? 총? 3 가지죠. 그때 B가 일어나는 건 몇 가지예요? 이 안에서 B는 한 가지죠. 얘는 3분의 얼마? 1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얘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률이야. P. 그치? 무슨 확률이야? B가 일어날 확률이지. B의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런데 언제? 다 A라고 써요.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건부 확률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얘는 다시 요 내용대로 그대로 풀어보면 분모가 뭐로 바뀌었어요? A의 사건의 경우의 수로 바뀌었죠. 분의 이 안에 B가 있는 부분이니까 B가 동시에 있는 거니까 N의 A 곱이가 되겠죠. 자, 분모 분자를 동시에 NS로 나눠주면 A 곱이 확률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P 뭐분의 A분의 P A 교 B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 B가 일어날 확률 언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P A분의 뭐가 된다? P A 교 B가 되더라. 어렵지 않죠? 그죠? 표현이 이제 좀 처음에는 어색해. 그냥 어색. 다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 언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뭐분의? 그렇지. B분의 B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 A가 있는 비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P, A교 B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설명이 지금 163페이지에 있는 바이블 포인트 거기까지의 내용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거 별거 없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PA 교비가 뭐예요? PA 곱하기 B가 A가 되겠죠? 아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PA 교비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잖아요. 얘는 B 곱하기 P A 바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잠깐 이제 내용만 더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하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건의 독립이란 확률에서 독립이 아닌 것은 이제 종속이라고 얘기했는데 독립이란 뭐냐면 이제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다. 이 얘기는 AB가 서로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관계가 서로 독립이라고 불러요. 어디에?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확률에 영향을. 그 얘기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떤 사건 A는 그냥 영향을 주지 않으니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같아요. 같죠. 그게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똑같이 A가 일어날 확률 그대로 동일해요.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A가 일어날 확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사건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 이걸 따지면 안 돼요. 어디에? 철저하게 어디에? 확률 계산된 값. 그 값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오케이? 그런 독립사건의 기본적인 예는 그런 거죠. 주사위 던지는 거. 첫 번째 내가 그죠? 주사위를 던져서 뭐 1이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 던졌어. 1이 나올 확률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런 것들. 맞습니까? 서로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사건의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녀석을 좀 풀어보면 우변은 보면 어떻게 되나요? P 뭐분의 P B분의 P A교 B가 되겠죠. 맞습니까? 얘가 지금 PA래요. 따라서 P A교 B가 뭐가 성립해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의 곱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된다. 확률값이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A, B는 서로 독립이다. 독립사건이다. 독립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용 정도만 보는 거니까 지금 문제보다는. 자, A, B가 배반 사건이에요. A도 공집합이야. 공사건이
A가 배반 사건이면 A, B는 독립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내가 얘기 물어보는 거죠. 배반이라는 녀석은 사건끼리 관계예요. 얘는 지금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예. 그럼 배반 사건을 잘 보면 배반 사건은 그냥 A가 있고 B가 이렇게 서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뭐 전사건 전사건 S가 있다라고 하면 둘이 이제 공사건이 아닐 때요. 그런데 자 A, B가 독립인지 아닌지 잘 보세요. PA가 뭐가 있겠죠. PA가 뭐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PA가 있고요. 자 P A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얼마예요? 얘는 얼마예요? B가 일어날 때 이만큼 안에서 A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죠? 네. 뭐가 돼요? PA. 0이죠. 확률값이 얘는 P B분의 방금 했죠. P A 겹이잖아요. P B는 둘 다 0이 아니란 얘기는 확률값은 얘는 둘 다 0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도 지금 현재 0이 아니고요. 근데 분자가 지금 얼마예요? 0이잖아요. 0이 아닌 것분의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둘이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립이 아니에요. 배반 사건, 아니 종속 사건이에요. 종속 사건. 이해되셨나요? 다시 배반 사건은 사건끼리의 관계입니다. 독립이냐 종속을 따져주는 건 누구?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맞습니까? 여기서 독립은 대한독립 만세 이게 아니에요. 대한독립 만세는 말 그대로 사건을 의미해요. 사건. 독립이다.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따로따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건으로 잘못 오해를 해요. 우리가 처음 받아들일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느낌은 얘 배반 사건이면 얘 따로니까 얘네들 독립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독립 종속은 정확하게 뭐를 판단해라? 얘를 판단하세요. 지금 이제 정의를 보여준 거긴 한데 이걸 판단해도 어떻게 돼요? 얘를 판단했을 때도 여기에서는 PA 큐비가 얼마인가요? 0이죠. 근데 PA 곱하기 PB는 얼마예요? 0이 아니면 확인이 되잖아요. 둘이 공사건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특히 공사건 아닐 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의미, 독립의 의미 정확하게 그거를 조금 잘 봐 주시고요. 오케이. 식 몇 개만 더 쓰고 끝낼게요. 자, 이제 A, B가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뭐가 성립하냐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사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동일하니까 세 번째 거를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증명. 이걸 좀 이거 앞에 건 좀 지워도 될까요? 저런 성질은 이제 책에 다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어주시기만 하세요. 자, 우선 A, B가 독립이다라는 얘기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제가 P, A, B가 PA 곱하기 PB를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의 여사건이 서로 독립임을 보여주려면
보여주려면 누구를 보여주면 돼요? P AU B 여사건이 P A 곱하기 P B 여인지를 보여주면 되잖아. 얘가 만족하면 어때요? 둘이 독립인 거니까, 그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죠. P AU B의 여사건은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보시고요. A가 있고 B가 있고 PA 사건에서 PAU B 사건 확률을 뺀 값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PAU B가 뭐를 만족해요? PA 곱하기 PB를 만족하죠. 맞니? 네. 그럼 얘는 PA 마이너스 PA 곱하기 PB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PA로 좀 묶어주면 1 마이너스 PB가 되나요? 자, 1 마이너스 PB는 뭐죠? B의 여사건의 확률이 되죠. 그래서 PA 곱하기 PB 예, 맞네요. 그래서 둘은 독립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A 여사건과 B도 뭐겠어요? 똑같은 관계로 독립 확인됐죠. 자, 이제 여사건끼리 독립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에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잘 나중에 직접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는 A 여사건과 B 여사건 독립인 것은 P A 여사건 교집합 P B 여사건이 P A 여 곱하기 P B 여를 만족하는 걸 보여주면 되죠. 맞니? 자, 그러면 자 P A 여교 B 여는 요놈 잠깐 보면 얘는 A 합 B의 전체의 여집합 형태잖아요. 여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P A 합 B로 좀 쓸 수가 있겠죠.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덧셈 정리 봤어요. P A 합 B는 P A 플러스 P B 마이너스 P A 교 B였나요?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P 일단 다 풀어서 쓰자. P B 그 다음에 얘는 다시 A B가 원래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성립하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P A 곱하기 P B가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이 뒤에서 마이너스 PB로 좀 묶어주면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PA가 되나요? 됐니? 그럼 이제 1 마이너스 PA가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이제 이 녀석을 또 묶어주면 1 마이너스 PA는 다시 1 마이너스 PA 곱하기 1 마이너스 P는이 아니라 PB가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요? PA 여 곱하기 PB 여. 성립하네요. 그래서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독립이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독립이면 뭐다? 와장창 다 독립이에요. 그냥 여사건이든 아니든 끼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까지. 다시 독립의 의미가 뭐라고요? A, B 서로 어디에 영향을 주지 않아?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것만 조금 확실하게 보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요일 날 뵙도록 하죠. 숙제